하우스 시설 보니까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네네네. 이 물을 매일 틀어주는데 네. 이 땅바닥이 버텨내겠습니까? 아무리 배수가 잘 된다 해도. 그리고 무거운 거를 어떻게 끌고 다닐 거예요? 이 버섯 따는 게 저 앞에 보면 바구니가 있는데 네. 이만한 바구니, 왜 이삿짐 센터에서 쓰는 것들 네. 거기다 버섯을 따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레일을 깔아갖고 이제 레일에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게 깔끔하고. 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버섯은. 네, 저희는 지금 중형 관정이라 그래서 하루에 300톤 정도의 물량이 나오는 이만한 관정이 있어요. 네. 지하수죠. 네. 지하수를 뚫어서 네. 안반수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먹는 물 검사까지 해요. 네. 그래서 먹는 물 검사도 다 통과한 거고, 모기버섯만큼 물 많이 먹는 버섯은 없어요. 다른 버섯은 이런 큰 물이 아니고 안개, 미스트 항상 그렇게 유지시켜 주는 거라 그거는 물 양은 얼마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미스트 하는 기계들이 비싸서 그렇지 물은 모기버섯이 정말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모르는 분들은 지하수는 그 물값이 얼마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공짜는 아니죠. 돈 주고 팠으니까. 저 중형관정 파는데 보통 한 1,0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요. 이제 군에서 보조 받고 그러면 뭐 좀 다운은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냥 파는 비용만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지은 거예요. 한 2년 전에 요 부지를 사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공사 다시 해서 농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하우스는 모기버섯 키우기에 최적화가 된 하우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그 전에 네. 하우스랑 이 하우스랑 좀 차이점이 있는가요? 처음 시설할 때. 처음 시설했을 때는 뭐 모기, 표고, 노루궁뎅이 이렇게 세 개를 키워서 뭐 할 생각이어서 전부 이중으로. 그러니까 보통 35평에서 50평 사이가 제일 관리하기가 편해요. 네. 근데 그렇게 지으면 하우스 짓는 비용이 또 늘어나요. 뭐 앞뒤 마감이 틀려지고 뭐 이거 때문에 자재 자체도 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한 50평씩 잘라서 한 4동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 110평씩 해서 2동 짓고 또 저 원목 하우스 짓고 건조장 짓고 이렇게 포장실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한겨울 되면 크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그때 좀 아침에 좀 쉬고, 근데 어차피 저희는 1년 36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에 훅 키워서 우리 있는 것만 싹 그냥 대량으로 납품하고 쉬어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소매하고 도매는 수익이 이렇게 오는 게 틀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못 쉰다고 보시면 돼요. 표고버섯 난 공판장에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나왔을 때 공판장에 싹 내고 얘 이제 또 발생 작업하기 전까지 며칠 시간이 있어요. 그때 쉬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택배로 보내는 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못 쉬는 거죠. 지금 하우스를 늘리셨잖아요. 네. 왜 늘리셨어요? 아, 늘린 건 아니고 이전을 한 거예요. 집사람이랑 둘이서 혹은 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오전에만 잠깐 알바해 주시는 분들 몇 분 계시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커지면 정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인건비가 더 나가겠죠. 제가 납품할 때가 정말 이제 딱 정해져서 예를 들자면 제 버섯 갖고 너무 모질라요. 그랬을 경우에는 하우스를 더 짓고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농사를 지어서 납품을 계속 하면 되겠죠. 근데 아직은 확 모자라게까지는 납품을 안 하니까. 네.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뭘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군동에 있는 동생하고 물량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해야죠. 부부가 이 모기버섯으로 귀농을 하자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설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한 동을 지으나 세 동을 지으나 일하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동을 지어놔도 똑같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네. 두 동을 지어놔도 마찬가지로 세 동을 지어놔도 대신 사람이 좀 오겠죠. 근데 부부가 했을 때는 50평짜리 기준으로 한 2동? 100평 정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수확할 때가 문제예요, 꽤 사실은. 일손이 많이 가나 봅니다. 수확. 이거는 사람 손으로 다 따야 되니까요. 이걸 또 사람이 다 들고 나가서 건조장에 널어서 말려야 되고, 또 말린 것도 걷어야 되고, 뭐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버섯 농사가. 지금 앞에 있는 버섯 중에 요런 애들은 참 잘 자란 거다라고 보여주실 거랑 요런 거는 좀 상태가 안 좋다, 메롱이다. 아니, 없어요. 지금 메롱은 없어요. 메롱은 없고. 네, 메롱은 없어요. 이 모기버섯은 뭐냐면 뭐 표고버섯이나 등급을 정하더라고요. 근데 모기버섯은 사실은 그런 게 없어서 더 유리하기도 한데 불리하기도 해요. 백화고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돈 프리미엄이 붙어서 수익이 좀 좋지만, 이 모기버섯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됐을 때 따야 되겠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보통은 한 입 정도, 요 정도, 뭐 500원짜리보다 살짝 크거나
이 정도 됐을 때 수확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나가면 제일 좋아하죠. 이렇게 큰 것들은 살짝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이게 상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뭐 더 좋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이 배지 달았을 때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 찍은 거랑 지금 찍은 거랑 비교해 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그때는 거예요. 하얗기만 했죠. 예, 하얗고 구멍만 뚫려 있었죠. 요만하게 조그맣게 손톱만하게 나오는 것들 몇 개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만약에 사업비가 예상 사업비가 3억이다 그러면은 여유 자금은 얼마 정도가 있으면 좋을까요? 근데 품목에 따라 틀린데 만약에 제가 이제 3억을 가지고 이제 내려온다. 1억 5천 남겨놓으시고 1억 5천만 쓰셔야 돼요. 아, 거기에서 뭔가 더 예. 대출 같은 걸로 해서 4억 5천을 만들 게 아니라 그리고 1억 5천이 있으면 보통 사업하는데 1억 5천어치는 지원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내 돈이 자부담이 있으면 지원 사업도 있고 보조 사업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잘 이용을 하셔서 내가 첫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안 해봤던 일인데 그러면 다음에 종자 그리고 우리 먹고 살 거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모든 돈을 다 탈탈 털어서 그러면 안 시설비나 뭐 구입비로 다 쓰면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난다. 절대 안 됩니다. 농사라는 게 100%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습도랑 온도 체크는 네. 어떻게 하세요? 온도계 같은 거 보세요? 온도- 센서 같은 게 있어요? 잠깐 저거 네. 가지고 와볼까요? 싸니까 이런 온도계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하우스에. 저도 이거 이제 걸어놓고 이렇게 중간중간 내려와서 이게 앞, 뒤, 중간 이렇게 3개씩 걸어놓거든요. 요거는 이제 온도, 습도 이런 거 체킹하는 기계인데 요것도 앞, 뒤, 중간에 다 달아놨는데 정말 1년 동안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거가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같이 네. 이렇게 달려 있었던 건데 이렇게. 걔가 잘 작동이 됐을 때는 마음이 약간 많이 놓으셨겠어요. 많이 놓이죠. 컴퓨터에 앉아서 요 시간대 몇 도였나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하려고 그랬냐면 평균 온도, 습도, 뭐 강수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니까 이게 뭐 1년, 2년 정도 쌓이다 보면 요맘때는 요러니까 요렇게 해야 되고 요맘때는 요러니까 요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하우스 안에서 물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뭐 결국에는 스마트팜 쪽으로 가봐야죠. 조금씩. 네. 목이버섯이 좋아하는 습도랑 온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온도는 얘는 18도에서 22도, 3도 한여름에는 온도가 하우스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엄청 올라가죠. 그래도 괜찮은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껐지만 환풍기가 다 달려 있고 그리고 차광망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지금 말려있는 게 차가마이 네, 차광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면 내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온도는 18도에서 30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30. 8월에 입상한 애들은 또 2월까지 수확이라 네, 한겨울에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떨어지죠. 어떻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따로 가온은 안 해주시죠? 네. 왜냐하면 비용이라는 게 들잖아요. 그거만큼 우리가 소득을 발생시키질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자연에 맡기자. 한겨울에도 여기가 낮에 되면 18도 이상은 올라가니까. 한겨울.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그쪽에서 농사 짓는 분들하고 한 1년 정도만 같이 가서 이게 알바비 받아가면서 일 배우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 1년, 2년 정도 하셔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땅 소개도 받을 수도 있고 집도 괜찮은 집 소개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꼭 있는 돈 다 쓰지 마시고 한 절반은 세이브 해 놓으셔고, 왜냐하면 안 됐을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거의 실패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동네 기술센터하고 관공서 가서 우왕 떨면 안 돼요. 자주 가시는 건 좋아요. 자주 가셔서 얼굴 익히고 도움받을 거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아니지만 어쩌다 뭐 이러신 분들은 너무 자기 고집이 세서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트러블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우린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잘 이렇게 융화돼서 사는 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마지막에 해주셨네요. 현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됐죠?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 뺄까요? 네, 떼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예.